자, 사회 7번에 보시면 전망 이론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그 독해 포인트 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지금 이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그 실제 상황에 이 사람들이 기대의 효용 이론에서 설명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망 이론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 이 5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차례차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이 서로 상호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펼쳐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보통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어때요?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거기는 경제적인 활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 이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보면 이 기대 효용 이론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자, 이것을 지금 이 전망 이론이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갖고 지금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 작지만 확실한 이득을 얻는 선택이 하나 있고, 빵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불확실하지만 큰 이득을 얻는 선택을 할 것. 자, 이것이 바로 이 복권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어떤 것이 과연 여러분한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빵이냐, 복권이냐.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인생은 뭐 한 방인데 뭐. 그래서 복권 딱 당첨만 되면 끝이야. 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처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 이 기대 효용 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 용어 중에서 이 효용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쓸 건데, 이 효용을 그냥 만족도 정도로 해석을 해놓으세요. 그 만족도에 대한 기대감. 자, 그것이 클수록 결국 어떻게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자,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런 이론이 기대 효용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선택을 하였을 때 이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효용인, 자, 다른 만족도인 기대 효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려는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 기대 효용 이론자들의 생각. 인간은 상당히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항상 어떻게 만족도가 높은, 효용성이 높은 것을 선택해. 자, 이게 바로 기대 효용 이론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실제 상황에서, 자, 사람들이 기대 효용 이론에서 설명하는 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기대 효용과는 좀 어긋나 있는 선택, 이것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이 선택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을 정리한 이 전망 이론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카너먼이 주장한 것은 전망 이론이네요. 자, 이것은 위에 있는 기대 효용 이론과 지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늘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야.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전망 이론입니다. 이 전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이 확실성의 효과, 손실 회피, 반사 효과, 고립 효과, 그 다음에 여기는 고유 효과. 자, 이것까지 지금 총 5가지 전망 이론의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망 이론에서는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대 효용 말고도 이 선택지의 확실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기대 효용, 이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 선택지의 확실성 여부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걸 색깔을 지금 이렇게 칠해 놓을까요? 자, 예를 들어 이 100% 확률로 90만 원을 받는 선택지와, 자, 1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받는 선택지가 있다면, 자, 두 선택지에 받을 수 있는 돈의 기대값은 이 가능성의 값. 자, 이것은 돈에다가 그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금액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가능성의 값, 기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각각 지금 100%로 무조건이야. 100% 9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이것은 90만 원이 되겠고,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1000만 원의 10%니까 결국은
1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 둘 중에서 자, 받는 금액. 자, 이것을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떤 게 더 커요, 지금? 자, 이 선택지 10%로 확률로 1,000만 원을 받는 게 더 크잖아요, 일단. 자, 이때 이 받는 돈의 양과 그로부터 얻는 효용이 비례한다면, 자, 달리 얘기하면 돈이 많을수록 그만큼 만족도가 더 커진다면, 비례한다면, 당연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두 번째 선택지, 왜? 금액이 지금 훨씬 크단 말이야.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더 크니까 이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대 효용 이론이 값일 거야, 결과일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첫 번째 선택지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려 지금 1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90만 원을 선호하더라. 이건 기대 효용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 지금. 그렇죠? 자, 즉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자,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높게 평가한다는 것. 자, 이쪽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의 편향을 지금 보이는 거죠. 자, 가중치라는 개념은 결국 어떻게 그곳에 더 무게감을 주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러한 성향을 우리는 뭐란다? 확실성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완전하게 지금 받을 10%의 확률을 걸고 1,0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그냥 90만 원을 내 수중에 넣는 것이 더 어떻게 낫다고 평가하는 것. 자, 이게 확실성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확실한 손실과 이번에는 이득이 아니야. 자, 제가 위에다 동그라미 윗부분 확실성의 효과는 이득 면에다가 담아놨고요. 자, 이번에는 그 손실 부분입니다. 자,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손실 중에 만약에 하나를 이것을 선택하라는 상황에서 결과가 이런 경우는 불확실한 후자를 선호하게 된답니다. 아주 독특하네요. 자, 아까 이득의 경우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선택한 것에 비해서 이 손실의 경우는 불확실한 손실 쪽을 택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손실 회피라고 하는데, 자, 손실 회피란 손실의 정도가 크지만 발생 확률이 낮은 손실보다는 손실의 정도가 작지만, 자, 확실하게 일어나는 손실을 더 싫어하는 성향.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여기서 낮은, 자, 손실의 정도가 커.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대요? 자, 발생 확률이 낮은 손실이 있고, 하나는 손실의 정도는 작은데, 확실하게 이런 손실을 더 싫어하는 성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싫어하는 거야? 지금 정도가 작더라도 확실하게 일어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걸 얻을까요? 둘 중에. 자,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외려 지금 어떻게, 지금 불확실한 지금 손실 이쪽을 택하게 된다. 이거 표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 고통 같은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떤 거야? 앞에 있는 결국 어떻게 여기 있는 불확실성의 손실 이걸 좀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이거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즉 사람들의 확실성에 대한 선호는 이익과 관련된 상황이냐 또는 손실과 관련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걸 반사 효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둘 다 이득의 경우는 확실한 이득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게 뭐야? 확실성의 효과고, 자, 손실의 경우는 가급적 불확실한 손실. 이걸 선택하는 쪽.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손실 회피 효과.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손실 회피와 그 다음에 확실성의 효과.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손실이냐, 이득이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는데요? 이거 반사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럼? 자, 사람들은 이득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확실성의 효과에 따라 자, 바로 위험 회피적 결정을 하지만 자,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자, 이때는 손실 회피에 따라 위험 선호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어떤 거 손실 이거를 좀 택하게 되는 위험성을 어떻게 선호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복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다른 것들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더 잘 기억하게 되는데 이를 고립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고립 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모든 선택지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 이 공통적으로 제시된 조건을 크게 집중하지 않고요. 자, 다른 선택지와 차이가 있는 개별 선택지에만 존재하는 요소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자, 이걸 조금 쉬운 예로 지금 여기 하얀 공이 잔뜩 있는데 거기 검은색 공이 하나 있으면 결국 어떤 거? 흰색 공보다는 검은색 공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처럼 결국 어떤 선택지들이 지금 어때? 비슷한 유형의 선택지가 여러 개 중에서 다른 선택지가 하나가 있다면 그곳에 좀 더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따라 결론만 생각할 때는 동일한 선택지일지라도 큰 차이가 없어. 이것을 지금 어떤 유사한 선택지를 우리가 고르던 또는 다른 선택지를 고르던 결과치는 동일한데 문제와 선택지가 제시되는 형태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 자, 이때 개별 선택지에만 존재하는 요소를 우리는 이득. 자, 이것이 확실 이득이 되고, 자, 또는 이득과 관련된 걸 제시하느냐, 또는 아까 우리가 손실과 관련해서 제시하느냐, 이 불확실한 손실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따라 아까 또 뭐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에 따라 아까 확실성과 손실 회피, 이 효과를 지금 다시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런 결과는 앞서 설명한 확실성의 효과와 자, 손실 회피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 다음에 보는 거 뭐야? 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다른 게 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이득이냐 또는 손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고립 효과도 결국은 확실성과 손실 회피 효과와도 또 연관성을 갖고 있겠네요. 자, 전망 이론에서 사람들의 비합리적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중에 보유 효과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보유 효과는 보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유 효과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유 효과가 발생하면 이 특정한 대상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 자, 즉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인 가치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아빠들이 지금 이제 차를 고르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싼 게 아니니까 아무리 싸봤자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쵸? 뭐 비싼 건 뭐 1억 또는 뭐 3억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래서 내가 그걸 샀단 말이야. 그럼 아빠는 고르기 전까지만 해도 객관적으로 해서 뭘 봐요? 아, 이거는 어떤 사양이 좋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하네?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입해서 아빠가 그 차를 몰고 다니면 나머지 차보다 이 차의 가치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보유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유 효과에 의해 사람들은 자,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 가중치 이야기했었죠? 여기 더 높은 값을 여기다가 부여하기 때문에 자, 이것들이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가급적 이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에 따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비합리적 결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보유 효과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5가지의 효과는 자, 뭐가 되는 거야? 어디서 시작된 거니? 전망 이론이지. 전망 이론 왜 나왔어? 기대 효과 이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잖아. 기대 효과는 우리가 언제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 선택을 한다는 입장인데 전망 이론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비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전망 이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5가지 효과들은 뭐가 되는 거야? 확실성의 효과부터 보유 효과까지는 다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자, 결국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 전망 이론의 이 5가지 유형들, 이걸 따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